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헌법재판소가 2015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이거에 대해서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 여부 자체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여부 판단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요. 자,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연결해서 이 판단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나와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해자 할머님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약간 뭐 씁쓸해하는 그런 반응들이신데요. 음흠. 무엇보다도 헌법 소원을 낼 때는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바라면서, 네네. 왜냐하면 2015 한일화가 그만큼 피해자들에게는 반인권적이었고 모든 것을 종결했다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 소원 심판을 낸 건데 이제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쉬워하면서도,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15 한일 합의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그런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 네. 무엇보다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 한일 합의가 그건 마지막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했던 것,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음흠. 결국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2015 한일 합의는 무효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음. 그런 또 판단들을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약간은 네, 안도하는, 예. 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가 또 시간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렇게 씁쓸해하는 그러니까요. 복잡한 심정입니다. 바로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조약이 아니라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조약이라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거지만 조약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판단만은 아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외교적 보호권이 그대로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던 것, 네. 이건 이번 헌재 결정에서 굉장히 주목할 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바로 그런 각하 결정에서 일본에서는 위안부 네.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던데 이거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네, 그렇죠. 사실은 대법원의 그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게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했던 것인데,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서도 굉장히 일본 정부가 주목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계속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15 한일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했던 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음흠. 무엇보다도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그 2015 한일 합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네. 또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죄 표현도 또 법적 책임도 전혀 해결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담으면서 음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다면은 계속 2015 한일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건 잘못되었다. 그런 입장을 철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네네. 이야기에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정말로 소재기 3년 만에 재판이 열렸었어요. 예. 그때 물론 이제 이것은 일본 정부는 계속 부정해 왔고, 왜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그런 어떤 일본 정부를 소송을 하는 것이냐. 음흠. 그러니까 주권 면제라는 이야기를 들면서 거부를 해왔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주권 면제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소송을 냈던 것이고요. 네. 일본 정부는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없는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 첫 번째 11월 달에 열렸던 첫 번째 소송에서 모두 피해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소송에 참여를 했어요. 재판에. 네. 근데 6분이 이미 그 처음에 원고 냈던 분들 중에서 6분이 사망을 했고, 그 중에서는 우리도 다 기억하듯이 김복동 할머니, 죽을 때까지 싸우셨던 김복동 할머니도 소송의 원고셨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원고들이 참석하지 못했고요. 그 6분 사망한 상태에서 참석했던 이용수 할머니, 기론옥 할머니, 또 이옥선 할머니 등은 재판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선처를 호소를 했어요.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사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호소를 했고요. 다음 내년 2월 5일에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지금 현재 지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보도를 보니까 이용수 할머니 그 다음 달에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만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표님? 네, 새 모임에 초청이 되어서 참석할 예정이시고요. 네. 뭐 안타깝게도 이용수 할머니만 참석이 가능한 그런 상태이십니다. 예. 대부분 피해자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시고요. 네, 할머니 만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 새해에는 피해자들의 인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범죄 인정과 사죄와 배상 요구,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새해 전에 이제 올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2019년에 한일 그 문제가 참 많이 불거졌던 해인 것 같습니다. 반추해 보신다면 그 대표님 어떻게 반추해 보시겠습니까? 참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배상의 어떤 청구권, 그리고 사법적 정의의 실현, 그것을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로 또 외교적인 압력으로 그렇게 대했던 한 해였기도 하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단체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나비기금을 통해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또 세계 시민들이 평화비를 건립하고 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금권력과 외교력을 앞세워서 탄압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역사 지우기에 나섰던 한 해였어요. 예. 무엇보다도 해외 나가 보면 일본의 그 막강한 외교력과 그 경제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랄까요, 큰 바위 밑에 낑겨 있는 그런 어떤 국민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네네. 피해자들에게 인권이 실종되었던 한 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위드유를 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20년 네. 새해 우리 운동이 시작되었던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네. 일제 강제병합 1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저희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만세를 외치는 알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만세 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와 함께했고요. 9381님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희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